안녕하세요, 둥이님들. 언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프론트 데스크 얘기를 해볼 건데, 프론트 데스크 얘기도 오랜만이고 제 앞머리도 오랜만이죠. 앞머리를 기르려고 정말 노력해서 제가 거의 이만큼 정도를 길렀었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거울 보는 순간 왠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또 잘랐죠. 원데이 클래스를 준비하면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좋은 소재들이 나왔는데 그 소재를 우리 둥이님들한테도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이번 영상 시리즈의 이름은 프론트 데스크 업무에 숨어있는 1인치입니다. 프론트 데스크 업무 역량, 소개를 어떻게 해놨는지를 보니까요. 이렇게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일을 해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알겠죠? 이게 절대 다일 수 없다는 거. 방금 보여드린 그 정의는 프론트 업무의 한 80% 정도? 이렇게 표현한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 20% 같은 경우는 절대 직접 일해보지 않으면 모를, 단 한 번도 내 인생에서 겪었던 적이 없는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 총 2편으로 나눠서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첫 번째 시리즈, 체크인, 체크아웃, 그 사이에 있는 아무도 다루지 않은 제실 상태까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체크인, 아니죠. 체크인의 그 을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둥이님들이 생각하는 체크인 과정은 이렇겠죠. 손님이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약 확인하고 객실 키를 주고 즐거운 투숙 되세요 하고 이제 보내드리는 그 과정, 이것도 물론 맞는 말인데 중간에 그 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예약을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거는 바로 객실 배정이에요. 객실 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혹시 알고 계세요? 투숙의 만족도 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5가지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는 고객의 선호사항이라고 하는 preference, 고객의 투숙 기록에 기반한 history. 저층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티뷰 혹은 5호에서 12호 라인을 투숙을 하셨었는데 본인의 핸드폰이 작동이 잘 안 하더라, 꼭 오면 반대로 배정을 해달라, 혹은 정말 단순하게 중국분 중에 4가 들어가는 게 싫으니까 4 들어가는 객실을 피해달라, 이런 식으로 그간 쌓아온 고객의 데이터에 기반한 만족할 수 있는 객실을 배정을 해야겠죠?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바로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체크인이 3시부터인데 우리 뒤에 있는 건물이 2시부터 5시까지 엄청 시끄러운 공사를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업그레이드를 해서라도 공사하는 곳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반대쪽 객실부터 미리미리 체크인을 해야겠죠. 이런 상황들은 업무에 투입이 되기 전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전달을 받겠지만 내가 멍 때리고 있다가 그냥 그쪽으로 체크인을 시켜놓고 아차 싶은 동시에 손님이 바로 전화 오죠. 지금 저한테 이런 객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일행의 유무 여부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요청사항에 적어놓거나 전화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죠. 예약번호 요거랑 요거 일행이거든요. 옆 객실로 배정을 해주시겠어요? 그렇지 않고 현장에서 요청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객실에 여유가 거의 없거든요. 정비가 옆 객실로 안 빠져 있을 경우도 되게 많고 객실 미리 붙여주세요 얘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일행인데 옆 객실을 못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객실이 몇 개인데 옆에 안 붙어있는 객실이 말이 돼요? 본인의 재량에 따라서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아서 조금 더 좋은 객실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2개 붙여드릴게요 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업그레이드 해주면 또 되게 언제 내가 화냈냐는 듯이 되게 또 부드러워지시거든요. 2객실을 꼭 붙여서 배정을 해줘야 합니다. 4번째에서부터는 업무적인 센스, 눈치 싸움이 필요한데요. 업셀링, 후기로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업셀링이라는 거 혹시 뭔지 알고 계신가요?
예전에 제가 같이 일했던 총지배이님은 프론트데스크 직원한테 가장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로 세일즈 능력을 꼽았었는데 의아하죠. 왜 프론트에서 세일즈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프론트는 정말 최전선에서 고객을 만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셀링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스탠다드로 예약을 하고 왔어요. 현장에서 내가 스위트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업그레이드 차지를 뭐 얼마를 받았다. 이런 게 업셀링이 되는 거거든요. 업셀링이나 좋은 후기를 이끌어내기에는 젊은 연인분들이 가장 좋은 타겟이 되거든요. 남녀 커플이 온 분들은 보통 욕조가 있는 객실을 선호하는데 저는 슬쩍 던져봐요. 객실 안에 욕조는 따로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욕조 있는 객실 없어요 하거든요. 그때가 제가 들어갈 포인트인 거죠. 혹은 뷰로도 업셀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가시는 쪽도 뷰가 나쁘지 않지만 로맨틱한 광경을 즐기기 더 좋은 객실이 있다. 얼마나 추가하시면은 바로 입실 가능하시다. 셀링 포인트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업셀링을 열심히 해서 팀 내 1등을 했던 적도 몇 번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무료로 좀 제공해주는 상황도 있었는데 그때 저는 무조건 고객분들한테 좋은 후기를 써달라고 거래 아닌 거래를 했었죠. 여자분이 꽃다발이나 케이크를 들고 있다. 그러면 이분들 오늘 기념일인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제 노리는 거죠. 굉장히 좋은 일이 있으셨던 것 같다. 100일 기념일이었어요. 같이 축하해드리는 의미로 오늘 객실 업그레이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하면은 그분들도 우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겠죠. 그럼 그때 쓱 투숙 잘하고 가신다고 후기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하면 또 얼마나 그분들이 기분 좋게 후기를 써주시겠어요. 이거는 정말 본인이 얼마나 애살 있게 업무에 임하냐라는 태도와도 굉장히 관련이 있고 본인의 역량을 또 키워갈 수 있는 좋은 시도들이거든요. 능동적으로 일을 하는 거에 재미를 붙이고 맛을 들이게 되면 팀 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지고 본인도 매일 똑같다고 생각했던 일이 재미있어지거든요. 5번째는 야간조를 위해서 안 좋은 객실들부터 미리미리 배정을 해주자. 만실 상황에서 야간조가 출근을 해요. 그때는 객실이 1개 남을 때도 있고 1개 남을 때도 있고요. 못 쓰는 객실까지 포함을 하면 혹시나 야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객실을 옮겨야 할 때 옵션이 많이 없잖아요. 불상사를 대비를 해서 스위트 하나, 스탠다드 하나 객실을 안 팔 거를 미리 지적을 해놓고 객실을 배정을 했었거든요. 배려를 해준다면 팀원들이 둥임들한테 고마워하겠죠. 객실 배정을 하는 그 순간에도 고려해야 할 것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이래서 정말 프론트 사람들이 어딜 가서 일 못한다는 얘기를 안 듣는 겁니다, 여러분. 2번째로 대실 상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손님들이 체크인을 해서 1박만 하고 나가지는 않죠. 체크인을 스무스하게 하고 나면 신경을 쓸 게 사실은 없기는 해요. 하지만 늘 말씀드리죠. 호텔이라는 곳은 워낙 역동적인 곳이기 때문에 특이사항도 발생을 합니다. 우선은 정비에 관한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죠. 어메니티를 다 썼는데 교체를 안 해줬다. 시트를 안 갈아줬다. 시트를 갈아줬는데 시트에 머리카락이 있다. 정말 골머리가 아픈 거는 제실 정비를 받고 나서 본인의 물건이 없어졌다고 할 때가 가장 가슴 철렁하거든요. 기억이 나는 거는 한 남성분이 전화가 오더니 자기 하얀색 고쟁이 바지가 없어졌대요. 객실 정비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없어지는 종류가 이불색이랑 비슷한 그 흰색 계열들이 굉장히 많이 분실이 돼요. 고객의 개인 수건, 개인 베개 커버, 티셔츠, 뭐 바지 여사님들이 이제 리넨류들을 다 걷어갈 때 어떻게 걷어가냐면 침대 위에다가 수건, 이불, 커버 이런 걸 다 올린 다음에 매트리스 커버를 이렇게 들어서 한꺼번에 싸서 카트에다 넣어서 운반을 하거든요. 자기 바지나 티셔츠 같은 거를 그냥 침대나 베개 밑에다가 넣어뒀다라고 하면 그게 이렇게 딸려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저까지 3명이랑 사용해가지고 축축한 것들 있잖아요. 그걸 막 다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막 안 될 것 같잖아요. 못할 것 같잖아요. 뒤에서 우리 남직원이 으아! 설마 봤더니 우리 직원 손에 허연색 고쟁이 하나가 들려있다고 이거인 것 같다고 하는데 진짜 얼싸 안았잖아요. 드디어 체크아웃입니다. 내보내기도 쉽지가 않아요.
관계 정리라고 정의를 하고 싶은데요. 너무 진상이어서 다신 오지 마라 차단!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고객이 체크인할 때 내가 돈을 덜 받았어. 혹은 더 받았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아직 돈을 지불하지 않았어. 정리를 깔끔하게 해야 하고 맡겼던 짐이나 택배를 우리 쪽으로 받았는데 가져가지 않았던 거 깔끔하게 챙겨주면서 서로 더 체크할 일이 없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하고요. 고객이 투숙하면서 겪었던 불편에 대해서 한 번 더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하는 거거든요. 간밤에 옆방이 시끄러워서 잠을 잘 못 자서 컴플레인을 했었다. 원래는 12시 체크아웃이지만 내가 돈을 내고 2시간 레이트 체크아웃 하기로 했었는데 그거를 몰랐던 경비하는 여사님이 12시에 문 따고 들어갔다가 손님이랑 마주쳐서 컴플레인을 했던 거. 마지막에 나갈 때 고객님 다시 한번 제가 꼭 얼굴 뵙고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라고 어루만져 주면 그래 내가 속상했던 거 너네가 알아주는구나. 오케이 알겠어 괜찮아. 관계 정리가 되겠죠. 체크인, 체크아웃 그거 뭐 뚱땅뚱땅 컴퓨터 하면 끝이잖아.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이런 업무들이 있다는 걸 알고 가시는 거잖아요. 다른 분들보다 훨씬 플러스 알파를 가져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2탄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